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가 앉아있는데 자꾸 집중을 못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막 코 막혀하고 코를 훌쩍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아이가 ADHD여서 집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비염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좀 혼동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환자 사례를 가지고 ADHD와 비염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ADHD를 치료받겠다고 이제 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보니까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집중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좀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선생님이 자꾸 애를 불러요. 부르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지나치시겠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이가 실제로 선생님 말을 좀 못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는 똑바로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쳐다보고 있고 이런데 잘 앉아있는 것 같은데 왜 집중을 못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와중에 이 집중을 못하니까 뭐 숙제나 준비물은 당연히 자주 깜빡깜빡 하게 되고, 뭐 당연히 학업에 대한 뭐 학업 성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ADHD 약을 먹이자라고 결정을 하셔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신경정신과에 가서 ADHD 약을 먹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50ml, 메디키넷 50ml로 시작을 했고요. 3학년 돼서는 이제 100ml로 좀 용량을 늘려서 이제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래 이 친구가 비염이 원래 있는 친구였어요. 사시사철 이제 코막힘으로 좀 불편함이 있던 친구인데, 그런 아이인데 3주 전에 미국을 다녀왔답니다. 근데 미국을 다녀온 이후에 비염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코가 꽉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캑캑 기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가 앉아서 자꾸 코 막혀서 막 코를 풀려고 하고 막 캑캑캑 기침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부모님이 이걸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중력 부분 그리고 비염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그런 환자 사례인 겁니다. 먼저 이제 비염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염과 ADHD, 집중력에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해요. 무슨 얘기냐? 특히 이제 이 친구처럼 코가 막히는 경우에는, 자, 우리는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코에 대한 호흡뿐만이 아니에요. 호흡뿐만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열을 코호흡을 통해서, 비강호흡을 통해서 그 열을 식혀주는 어떤 냉각기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호흡기는. 그런데 우리 코가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소를 못 시켜줘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성장기 아이들은 계속 두뇌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도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머리 쪽에 열이 많기 때문에 땀을 머리 쪽으로 엄청 많이 흘려요, 보통. 그럼 이 열을 잘 식혀주는 게 두뇌 발달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발생하는 열을 해소시켜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통도 심해지고 머리도 무거워지고 맑지 않고, 뭐 우리가 뭐 흔히들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하도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진단을 해봅니다. 진단을 해봤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심기가 약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심기가 약해요. 자, 여기서 심기가 약하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마음이 좀 약해서, 마음이 쉽게 지치고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굉장히 쉽게 휘둘리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여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불안의 영향을 쉽게 받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폐에 열이 많은 상태입니다.
폐에 열이 많기 때문에 호흡기 쪽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비염을 달고 사는 거고, 이 코막힘을 계속 달고 사는 거고, 캑캑캑 기침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허약한 심기를 보강해주고 폐열을 좀 내려만 줘도 이 전체적으로 ADHD와 비염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를 들어간 건데, 한 달 정도 치료하니까 코막힘과 비염, 한 달 정도 한약 치료를 하고 코막힘과 이제 기침, 이 비염 증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비염이 증상이 좋아지니까 애가 이제 코가 답답하지 않죠. 코로 숨을 쉬죠. 그 다음에 기침을 덜 하죠.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훨씬 수월하죠. 물론 이렇게 비염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ADHD가 완전히 치료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염 증상 개선이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자녀가 ADHD인가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집중을 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주 깜빡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두뇌적인 모습, 두뇌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본 것처럼 비염과 같이 어떤 신체적인 질환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ADHD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증상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일정 수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뭐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